안녕하세요. 자, 위험물 기능사 필기 한 권으로 쉽게 끝내기. 자, 오늘은 4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40강. 자, 이것도 저희 교재에 대표 변출 76이라는 데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해요. 숫자 몇 개만 딱 일단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일단 제목은 뭐냐. 위험물 운반 용기의 수납 기준 그랬어요. 수납률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 이제 고체인 경우, 액체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알킬 알루미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자, 시험 문제 아주 섭섭치 않게 자주 출제되니까요. 점수 주려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나오는 거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대표 진출에 제가 수록을 해놨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볼까요? 자, 저희 교재는 121쪽에 나와 있는 거고요. 대표 진출 76에 위험물 운반 용기의 수납 기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법령집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이제 다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지만 여기에 지금 빨갛게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시험 문제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 뭐 하나의 외장 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유물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이것도 이제 가끔 지문으로 나오는데 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빨갛게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지문에 잘 출제되는데 딱 보시면 벌써 감 잡으셨죠, 그죠? 여기 숫자 있잖아요. 숫자를 바꿔서 나온다는 게 숫자가 바뀌어서 이렇게 가로치기로 나오든 뭐 사지선다형 지문에 이제 포함돼서 나오든 여기에 있는 숫자를 바꿔서 내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정리해 놓으면 이건 한 문제 맞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빨갛게 색깔로 강조해 놓은 부분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숫자만 다시 명시해 드리면요. 퍼센테이지는 몇 개 없잖아요. 그죠? 90%, 95%, 98%딱 3개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고체 유효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이에요. 내용적. 고체 유효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액체 유효물은요.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자연발화성 물질 중 알킬 알루미늄 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운반용기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90, 95, 98 딱 세 개 중에 요것만 딱 분리해서 알아놓으면 되는데 제가 한번 암기하기 쉽게 한번 해볼까요? 고체 이온물 그럼 뭐죠? 고체 이온물 그러면 뭐 아야 어요 오요 오잖아요. 오. 그럼 뭐죠? 95 5 그죠? 고체 이온물 95 5 그러니까 아야 어요 오요에 5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고체 이온물은 95 그죠? 그 다음에 액체 이온물 액체는 뭐야? 팔팔 끓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물 끓일 때 라면 물 끓일 때 팔팔 끓여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물 끓여 물은 액체야. 액체 이온물 98 팔팔 끓여 98% 끝났죠? 그렇게 암기하세요. 그러니까 90% 이상에는 숫자 중에 3개만 알면 되는데 90%, 95%, 98%잖아요. 이제 이거 보고 한번 해볼까요? 95, 5, 5, 5, 5, 고체, 고, 5, 5, 5. 그죠? 고체 이온물을 운반용기 내용 중에 95%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라. 액체, 물 끓일 때 팔팔 끓여, 88, 98%. 액체 이온물은 98% 이하. 됐죠? 나머지 90은 제3류 이온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중에 알킬, 알루미늄 등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이제 90%에 해당되는 건 여기에 해당되는 거다 이거죠. 됐죠? 게임 끝. 이것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너무 당연한 것들이고 곁다리인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읽어 드릴 텐데. 됐죠? 그러면 위험물 운반 용기의 수납 기준, 수납률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또 한 문제 그냥 갑붙하게 맞추시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정식으로 한번 쭉 읽고 넘어갈게요. 위험물은 규정에 의한 운반 용기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납하여 적재해야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위험물이 온도 변화 등에 의하여 누설되지 않도록 운반 용기를 밀봉하여 수납할 것.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두 번째, 수납하는 위험물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합한 재질의 운반 용기에 수납할 것. 유추해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고체 위험물은 운반 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할 것. 나온 적은 없는데 이게 내용적을 외용적 뭐 이렇게 뭐 말도 안 되게 바꿔서 나올 수도 있어요. 95% 이하를 이상이다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온 적은 없지만 예,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률 모일 때 고체 위험물, 액체 위험물 88 끓여 98%, 액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되 55도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 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그랬어요. 여기 있는 55도씨 요거는 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하나의 외장 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위험물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그죠? 2개 이상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른 측면으로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오죠. 여기 수납률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보세요. 제3류 위험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그랬어요. 자연발화성 물질, 자연발화성 물질 외의 물질, 그 다음에 자연발화성 물질 중 알킬, 알루미늄 등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요게 수납률을 물어볼 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숫자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일단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은 뭐예요?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공기와 접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런 얘기죠. 왜 공기와 접하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자연 발화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뭐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자연 발화성 물질 외의 물품은 어떠냐? 파라핀, 경유, 등유. 요거에서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칼륨이나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저장하느냐? 그래서 요게 독자적으로 문제가 가끔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핀, 경유, 등유 같은 보호액 속에 채워 밀봉하거나 뭐는요 제3류 위험물 중에 자연발화성 물질 외의 물품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수분과 접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요 자체로도 시험 문제에 나온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칼륨이나 나트륨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칼륨과 나트륨은 어디에 저장하여야 되느냐. 예전에 칼륨을 저장하는 보액으로 틀린 걸 골라라 해놓고 파라핀, 경유, 등유, 에탄올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에탄올이 틀린 거 정답이었겠죠. 에탄올하고는 반응해서 에틸레이트 물질을 만들어내니까 그거는 이제 에탄올이 그 문제에서는 보호할 수 없는 보액이 아닌 것으로 정답으로 이제 출제된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이제 수납률에 대한 문제니까요. 자, 여기 많이 나오는 거죠. 수납률 물어볼 때는 자연발화성 물질 중 알킬, 알루미늄 등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되 자, 이 뒤에 있는 것도 가로치기로 나옵니다. 50도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 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자, 조심하세요. 여기 5% 이상입니다. 그죠? 나머지는 다 수납률을 얘기할 때는 이하인데 공간 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는 전제 조건은 5% 이상의 공간 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에요. 이것도 구분해서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요. 수납률은 딴 거 없어요. 고체 95% 이하, 액체 98% 이하, 알킬알루미늄 90% 이하. 땡. 나머지 알킬알루미늄은 50도 온도에서는 5% 이상의 공간 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요거 하나만 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의 운반 시 운반 용기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납 적재하여야 한다. 그죠?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이랬죠? 자, 볼까요?
수납하는 위험물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고체 그럼 뭐죠? 95 딱 나와야 되죠. 액체 88 끓여 98 근데 95라 그랬죠. 틀렸네. 3번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만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95% 이상이니까 그 숫자만 딱 정리해 주시면 돼요. 다시 고체 5 95 5 액체 88 끓여 98 그랬어요. 그죠? 95가 아니라 98%예요. 3번이 틀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의 외장 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유물을 수납하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여기 이제 16년도 2회 나도 나왔고 19년도 2회 유사 문제로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17년도 제1회 때는 어떻게 나왔느냐. 위험물의 운반 용기 및 적재 방법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걸 골라라 그랬어요. 틀린 거 1번 고체 벌써 끝났죠. 555 95 그죠? 90%가 아니라 95% 이하예요. 끝. 1번이 틀렸네요. 저는 2번이 조금 이제 새로운 지문이니까 이건 제가 명시를 해드릴게요. 자, 운반 용기의 재질로 나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요거는 제가 써드릴게요. 요것도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에요. 똑같은 시행규칙, 똑같은 별표 19에 보면 위험물의 운반 기준이잖아요. 그죠?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이에요. 여기 1번, 큰 1번 운반 용기 항목이 있어요. 여기 1번에 가면, 자, 이건 제가 다 써드릴게요. 여기 뭐 앞에 수납률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문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써드리는 거예요. 자, 운반 용기의 재질은 자, 보세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강판, 알루미늄판, 양철판, 유리, 금속판, 종이, 플라스틱, 섬유판이에요. 또 그 다음에 고무류, 합성섬유, 그 다음에 집 또는 나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예 법령집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요. 별표 19에 보면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1번 운반용기 항목에 첫 번째 운반용기의 재질은 그랬어요. 운반용기의 재질에 대한 문제가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명시해 드리는 거예요. 운반용기의 재질은 강판, 알루미늄판, 양철판, 유리, 금속판, 종이, 플라스틱, 섬유판, 고무류, 합성섬유, 집 또는 나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맨 마지막에 지문으로 나온 거죠. 자, 어쨌거나 그러면 2번은 맞는 거죠. 1번이 어차피 틀렸으니까. 그리고 객관식 문제 풀 때 장점이잖아요. 그죠? 1번 딱 봤는데 1번 무조건 틀렸네? 확실히 틀렸네? 그럼 2, 3, 4번 읽을 필요 있나요? 1번 정답 쓰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시간이 없을 때는. 자, 이제 3번, 4번은 맞은 건데 다시 한번 볼까요? 액체, 그럼 뭐죠? 액체, 물, 88 끓여 98%. 요게 맞으면 거의 맞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다 숫자가 바뀌어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니까. 자, 98% 이하를 수납률로 하되 55도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 용적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알킬, 알루미늄 등 그럼 뭐죠? 90%. 그 다음에 50도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 용적. 그죠? 수납률은 이하예요. 이하. 근데 공간 용적은 5% 이상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이하 이렇게 바꿔서 틀린 지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14년도 제5회에 나왔던 거죠. 다음 가로 안에 적합한 숫자를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자, 읽어볼게요. 자연발화성 물질 중 알킬, 알루미늄 등은 운반용기의 내용적의 몇 프로요? 몇 프로? 90%. 그죠?
90%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되 50도의 온도에서 몇 퍼센트 이상? 5% 이상. 그죠? 5% 이상의 공간 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가로치기로 나왔죠? 90하고 5, 1번 이렇게 쓰면 됩니다. 나머지 또 볼까요? 뭐 문제 다 읽지도 않을 거예요. 액체 이온물 운반 용기 내용적의 몇 퍼센트 이하? 액체 물 팔팔 끓여 그랬잖아요. 얼마? 98%. 고체 고 95. 액체 물 팔팔 끓여 88 98 끝. 고체 나왔죠? 몇 퍼센트? 몇 퍼센트? 9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도 나왔고 과거 뭐 10년 전 뭐 그런 뭐 애도 자주 매년 매회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요 90, 95, 98 요 숫자에 대한 것만 딱 적용시켜서 머릿속에 정리하고 계시면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는 아마 틀리지 않고 다 맞추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데서 틀렸다? 뭐 기능사 떨어지겠다는 얘기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어요.